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위한 공제제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년 동안 300만 원만 적립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전일 빌딩에 남아있을지 모를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환을 찾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옛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의 총탄 자국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제3지대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 구회에 나섰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 일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청년 취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융회사 연구원인 전천익 씨.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뒤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 받으면은 다달이 12만 5천 원씩 꾸준히 2년 동안 적금을 모아서 목돈 1,200만 원을 탈 계획입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자가 2년 동안 다달이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300만 원만 적립하면 9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하면 취업자는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선 젊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년 근속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장기 근속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꼭 효용성이 높은 그런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10,000명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고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240여 개 업체 530명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5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음식점과 매점 운영자 재선정 과정에서 지역 영세상인들을 배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순천시의 설명인데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식당과 카페, 매점 등 식음 편의시설은 모두 10군데. 올해 재계약을 준비 중이던 업주들은 지난주 입찰제도 변경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접수해 시설 전체의 운영권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식당가 업주들은 제안서 접수가 마감되기 한 달 전에야 입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기본 참가 자격이 중소기업 이상의 운영 실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대기업에다 다 한꺼번에 줬으니까. 사람들은 불쌍해. 제한 경쟁 입찰, 즉 지역업체에만 자격을 주던 조항을 완전히 폐지한 것도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려는 권리 자체가 박탈한 거기 때문에 시의 어떤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 당국은 국가정원으로서 격에 맞는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서비스를 관람객들의 요구 수준에 맞추고 관람 활동과 조화롭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음식점, 카페, 매점 등을 한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순천만 정원에 걸맞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실시된 현장 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CJ, LG, 한화 등 11곳으로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서비스의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는 대기업의 지역 상권 침투가 공공시설물에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가 덜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가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는데요. 절기 대하는 모레는 낮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2도, 장석 영하 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이 6도, 나주와 화순이 7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6도, 구례와 보성 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팽목항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반 전 총장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지만 취재진과 공식적인 인터뷰를 갖지 않고 팽목항을 떠났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에 분향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팽목항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극도로 혼잡했고 반 전 총장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10여 분가량 만났습니다. 아직 9명이 세월호 속에 그냥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정부가 정말 자국민 9명을 책임져서 좀 더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인양이라는 말이 법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팽목항 곳곳에 세워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형물을 둘러보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반 전 총장은 밝혔지만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재임 시절에 2번 하고 오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자, 길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서둘러 팽목항을 떠난 반 전 총장은 명량개척 기념관을 둘러보고 영암군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민심을 들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들도 함께 국내.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된 반기문 전 총장의 첫 호남 행보는 오늘 5.18 국립묘지 방문과 조선대 강연으로 끝마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대권 주자들이 줄지어 호남을 찾는 건 호남의 민심이 유동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39%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줄곧 20% 안팎에 머물던 이른바 박스권 지지율을 뚫고 나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광주를 방문해서 총선 때 했던 정계 은퇴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호남에 대해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지지율이 상승하며 대세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녹색 바람이 불었던 지난해 총선 무렵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세였고 6월과 10월에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호남이 선호하는 대선 주자가 그때그때 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호남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호남의 민심은 정치 상황과 기대치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큰 지역인 만큼 누구를 지지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를 우선 고려하겠지만 누가 후보가 돼도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소외된 호남의 대변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다퉈서 호남을 찾는 건 못지않게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호남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한 국민의당이 호남 지지율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과 천정배 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2일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활약한 김경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토크 콘서트를 열어 청문회의 성과와 뒷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 정병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으로 임명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총장 선출이 마무리된 지 2달 정도 뒤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들이 심하면 2년이 넘게 총장이 임용되지 못했던 사태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총장으로서 대학의 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尽力하겠습니다. 네, 신임 총장으로서 전남대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뭐고 또 그 현안에 대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으로서 모든 학과 130여 개가 넘는 전공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대학교가 새로운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전공 분야를 새로 설치하고 또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되살리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립대학이 재정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감축시켜 왔고 그래서 입학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수익 감소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또 대학 스스로도 발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교육부가 공립대학 발전 방안으로 연합대학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연합대학 정책은 10여 년 전에 한번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대학의 수가 과다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따라서 대학 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대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쪽인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각각의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만 연합대학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이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또 있나요? 2023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와 같이 55만 명이라고 한다면 입학 자원은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남대학교와 같은 대규모 대학이 30개 가까이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특화된 분야를 각자 길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모든 대학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손잡고 협력해 나갈 분야는 협력을 하고 또 각자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뛰어날 수 있는 뛰어난 분야를 확보하는 것,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교직원과 또 학생, 지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제가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해 왔습니다.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고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모두가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민과 늘 호흡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총장 때부터 대학과 지역사회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책을 같이 읽는 사업이라든가 또 연말 송년음악회라든가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남대학교가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지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탄흔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37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군 헬기 사격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오래된 유리창을 국과수가 정밀 감식합니다. 5.18 사료인 3장의 유리창에는 총알이 관통된 것으로 보이는 50mm와 25mm의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옛 광주은행 본점 건물 8층에 있던 유리창들로 지난 1997년 광주광역시에 기증된 겁니다. 이번 정밀 감식은 이 구멍이 전일빌딩과 마찬가지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5.18 기록관이 감식을 의뢰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그 80년 당시 고층 건물은 광주은행과 카톨릭센터, 그다음에 관광호텔, 전일빌딩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8층에서 떼어낸 유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중에서 어떤 총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계엄군의 헬기 사격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과수 조사에서 헬기 공중 사격 가능성이 제기된 전일빌딩 10층 천장에 총탄이 남아있는지 발굴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일빌딩을 이제까지는 그 5월의 현장을 거기에서 지켜봤던 상징적인 건물로 인식됐던 곳에서 실질적인 피격이 이루어졌던 이제 역사의 현장으로 대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과수의 조사에 따라 그동안 군이 부인해왔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격의 진실이 37년 만에 드러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수산시장에서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 일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방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산시장에서 불이 시작된 시각은 새벽 2시 21분. 13분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도 확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 80도의 열이 가해지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서 물을 뿌리게 되는데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구간은 무용지물입니다. 기기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일부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버리는 그런 헤드가. 특히 이번 화재는 불이 난 지 8분 뒤에야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불은 1층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지만 시장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더라도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화재 피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설치하는 것이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에 대해선 소방특별조사단에서 안전 여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AI 살처분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화원면 주민들은 지난달 말 살처분 조치된 오리 13,000마리를 왕겨와 미생물로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며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침출수가 없는 반면 처리 초기에 악취가 나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농림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엄벌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 측도 자신이 무죄라며 앞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굴비 가공업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 무슬림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영광굴비 가공기업인 미성영어조합법인이 굴비 제품의 유통과 보관 등의 검증을 거쳐 한국 할랄 인증원으로부터 할랄 인증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는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식품 등에 부여하는 것으로 16억 무슬림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합니다. 영광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성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종합 여객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장성군이 2017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신뢰도 높은 도시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이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유적지를 정비하는 등 관광 자원화에 나섰습니다. 광주는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224만 원, 전남은 226만 원을 생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 정도, 약 22만 원을 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비를 내는 데 지출하고 있죠. 전국 평균 자동차 유지비보다 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계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가요,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전남은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다 보니까 보험료와 수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차가 전체 차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요. 수입차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먹고 배우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차이가 컸지만요. 차량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은 차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들이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성면가루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붕 교체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영광군 의회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성면 슬레이트로 된 노후 지붕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광주가 친환경차 클러스터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239대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기차 1,800여 대 중에 절반이 넘는 5,600여 대가 제주도에 몰려있는 가운데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년 만에 31배 급증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송암동 1통 주민 36만 원, 2통에서 25만 원, 3통 15만 원, 4통 26만 원, 5통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6통 20만 원, 7통 20만 원, 8통 68만 5천 원, 9통 60만 2천 원, 10통 25만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11통 15만 원, 12통 48만 8천 원, 13통 45만 원, 14통 45만 원, 15통 4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만 원, 새마을부녀회 10만 원, 서구 서창동 2통 발산마을 주민 10만 5천 원,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4학년 강정헌 학생이 5만 원, 박예현 학생이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화순군 춘향면 석정리 주민이 30만 원, 이양면 품평 1구에서 10만 원, 이양 2구 25만 원, 송정 2구 15만 원, 옥리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화순읍 병라 2구에서 25만 원, 곡성군 견면 송강마을 15만 원, 가정마을 20만 원, 대명마을 15만 원, 흥복마을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가 덜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가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는데요. 이 절기 대하는 모레에는 낮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4.7도, 담양이 영하 4.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7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6도, 구례와 보성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지만 일요일 기온 다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